삶이 지금 고달픕니다. 한동훈 장관. 고민정의 공세가 끝나면 김남국이 달라붙고, 김남국의 공세가 끝나면 김유겸이 달라붙고, 김유겸이 끝나면 최강욱이 달라붙고, 최강욱의 공세가 끝나면 이수진이 달라붙고, 이수진의 공세가 끝나면 박범계가 달라붙고. 이게 무슨 일당백이야 완전. 자, 여러분, 지금 현 정부에서 유일하게 혼자 고군분투하는 인물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하나부터 열까지 흠잡을 곳이 하나도 없고 본인이 기획했던 일을 그 어떤 방해 공작에도 하나하나 척척 해나가는 모습은 우리가 현재 국힘이나 정부에게 받았던 실망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그런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너무도 마음에 드는 한동훈 장관의 모습 중에 하나, 인터뷰 요청에 빠꾸가 없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처럼 질문하는 기자들에게 짜증을 낸다거나 인터뷰 거부를 선언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단 한 차례도 없어. 국회 법사위 회의를 들어가는 중에도, 나오는 중에도, 출근을 하는 중에도, 퇴근을 하는 중에도 수없이 몰려든 기자들의 질문에 늘 멈춰서서 대답을 하고 갑니다. 그는 예전에 정부의 관료라면 국민들의 불편한 질문들을 계속해서 받아야 한다고 말한 사람 중에 하나죠. 기자들의 질문은 꼭 국민들의 질문과도 같다고 생각하는 분이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 아실 거예요. 한 번을 거르지를 않고 질문 다 받아줌. 물론 시간상 빨리 들어가야 하는 경우에는 몇 가지 질문만 받지만 그 찰나의 순간에도 그냥 지나가는 적이 없어요. 저는 이런 한동훈 장관의 모습을 대한민국의 모든 정부와 관료 그리고 국힘, 민주당의 정치인들이 다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래야 정치인이고 이래야 국민 세금을 받아먹는 국가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자들의 질문 공세를 받아낸 거의 유일한 정치인 한동훈 장관의 모습은 그 특유의 당당함에서도 나오는 거죠. 노빠꾸입니다. 노빠꾸. 얼마나 당당하면 이러겠어. 본인의 신념이 얼마나 확고하면 이러겠냐고. 그리고 아는 게 얼마나 많으면 인터뷰를 그렇게 하나같이 피하지를 않겠어. 이러니 우리가 한동훈을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한동훈이 너무도 마음에 드는 점, 바로 이것들.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았던 조폭 수사, 정확하게는 부패 정치인 뒷배로 기업인 행사를 하고 있는 깡패들의 수사, 그리고 더 나아가 조폭과 결탁해 부패한 정치인을 겁나게 수사하는 거. 그는 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패 정치인을 강하게 수사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곧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너무도 맞는 말. 여러분, 부패한 정치인은요, 국민들의 세금을 좀먹는, 그리고 점점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는 일종의 곰팡이와도 같습니다. 암세포 같은 그들의 증식을 강하게 처단하겠다는 소리인데, 민주당은 희한하게 검수완박을 명목 삼아서 부패 정치인, 조폭, 마약사범 수사들을 못하게끔 막고 있는 중이죠. 국민들이 이걸 다 알아야 될 텐데 참 안타까워요. 그는 말하죠.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이후에 범죄 수사가 크게 줄어들어서 무고한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통계적으로 마약 수사 그리고 조폭 수사가 확 줄었기에 무고 인지도 확 줄었다고. 그리고 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보고 있다고. 그리고 연이어 민주당에서 검수완박을 무슨 국민을 위해서라느니 어쩌고 저쩌고 말도 안 되는 핑계거리를 대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에 아주 뼈를 때리는 말을 하죠. 그게 뭐냐? 평생 시민들 중에서 검사 앞에 서서 조사받을 분이 몇 분이나 되겠느냐? 깡패나 마약범 그리고 부패한 공직자나 정치인, 이런 사람들만 검찰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고로 문재인 정권에서 줄어들었던 수사를 다시 원상태로 복귀시키고 더 강하게 늘려 수사하는 것이 당연히 국민들에게 더 좋은 일이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대체 어디에 있었습니까? 심지어 이분이 법무부 장관에 앉고 나서, 즉 정권이 바뀌고 나서 실제로 많은 조폭, 마약 사범들을 잡아들이고 있어요.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란 소리입니다. 조폭을 동원한 보이스피싱 일당 겁나게 검거하고 있다는 소식 다 보셨죠? 보이스피싱 이 새끼들 얼마나 나쁜 놈들이야. 평생 애지중지 모은, 악착같이 모은 피같은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님들의 돈을 눈 깜짝할 사이에 스틸하는, 훔쳐가는, 그래서 서민들 피눈물 흘리게 하는 그런 놈들이 보이스피싱 일당이잖아. 저는 언젠가요,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사기를 당해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꿈 많은 젊은 청년의 기사를 접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조폭이랑 손잡고 일을 하네? 그러면 조져야지. 그래서 한동훈한테 지금 조져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가 서민들, 국민들의 삶을 지금보다 더 나아지게 하는 것들이라니까. 근데 검수완박이 시행이 되면 이런 것들 수사에 제약이 생긴다니까. 그럼 뭐야? 답은 나오잖아. 민주당은 결국 국민들의 삶을 위하는 정책을 주장하는 게 아니란 소리지 않습니까? 바로 답이 나와야지. 자, 그리고 이런 놈들 잡아야죠. 텔레그램에 약을 광고해서 20대 30대가 호기심에 구매하게끔 만드는 이 나쁜 놈들 다 잡아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지금 마약사범 엄청나게 잡아들이고 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근데 검수완박이 시행되면 이런 거 잘 못하게 된다고, 제약이 생겨버린다고. 아니 종양이 자라나는데 그걸 빨리 도려내야 되는데 그걸 도려내지 못하게끔 하는 법을 민주당이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니까. 말로는 국민들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죠. 아까 말한 것처럼 일반 국민들은 평생 검사를 만날 일이 거의 없다니까. 본인들의 비리나 의혹 등을 효과적으로 수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공작을 펼치는 거라니까. 그런 프레임을 씌우고. 얼마나 부패 의혹이 많으면 그러겠어요. 똑같은 정치인인데도 국힘은 검수완박을 반대하고 민주당은 검수완박을 찬성한다? 그러면 누가 악이야? 바로 나와야지. 한동훈이 충분히 이걸 설명을 해주는데도 이걸 못 알아쳐먹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지성인인데. 정작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자들은 마약사범, 조폭 이런 사람들인데,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기업인 행세를 하면서 정치권의 부패와도 결탁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왜 못 잡게 하냐고. 자, 요즘 한동훈 장관이 뭐 거의 일당백으로 민주당의 공세를 막아주고 있어요. 어제도 보니까 민주당 이수진 의원 약주를 하고 오셨는지 별 이상한 소리들을 하는 거 다 받아주고 있던데 삶이 지금 고달픕니다. 한동훈 장관. 고민정의 공세가 끝나면 김남국이 달라붙고, 김남국의 공세가 끝나면 김유겸이 달라붙고, 김유겸이 끝나면 최강욱이 달라붙고, 최강욱의 공세가 끝나면 이수진이 달라붙고, 이수진의 공세가 끝나면 박범계가 달라붙고. 이게 무슨 일당백이야 완전. 그리고 한동훈 장관 이번에 또 막타를 한번 제대로 치셨죠. 우리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아주 보란듯이 너무 통쾌하던데, 기자가 물었거든. 이재명의 전쟁입니다. 이 메시지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재명의 소환, 즉 이재명의 전쟁 선포, 그것은 전쟁이 아니라 범죄 수사입니다. 제대로 매겼습니다. 맞죠? 수많은 의혹과 증거들이 쌓여서 소환이 되는 것을 뭔 되도 않는 전쟁 프레임, 악한 검찰, 뭐 정치 모략, 뭐 별의별 말들은 다 하던데 아닙니다. 그저 범죄 수사. 범죄에 연루된 정황이 많이 나오니까 범죄 수사.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거예요. 너무도 아무렇지 않게 당당하게 이런 얘기를 해주니까 아마 민주당 측, 이재명 측에선 부글부글 끓고 있을 겁니다. 왜? 저 말 자체도 화가 나지만 저 말은 팩트거든. 방어할 수단이 없거든. 패배자는 정해져 있거든. 그러길래 그렇게 사법 리스크 많은 사람을 왜 대표에 앉혀가지고 이런 쌩 고생들을 하시냐고. 몇 수 앞을 바라보는 국힘이나 반명인 민주당 의원들은 아마 이재명이 대표에 앉기를 바랬을 수도 있어요. 왜? 그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요리하기가 너무 쉬우니까. 그간 나온 리스크가 너무나 많고 지금도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뭐 특별히 할 것도 없어. 이미 너무 부패해가지고. 자, 앞으로도 여러분 한동훈 장관 임기 내에 한동훈 장관은 수많은 명언을 만들며 국민들의 삶을 지금보다 더 낫게 해줄 겁니다. 이런 정부의 관료를 내가 정치를 뭐 오래 본 거는 아니지만 본 적이 없어. 본 적이. 제가 이렇게까지 설명을 했는데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너무 쉽게 설명을 했는데도 모르겠어? 그러면 최후의 수단, 바로 전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나 그 전에 법무부 장관인 추미애를 한번 머릿속에서 떠올려 보세요. 그들의 임기 기간 내에 과연 그들이 한 게 무엇인가 기사를 한번 쭉 서치를 해보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말이죠, 한참의 시간이 지나도 아무것도 생각해내지 못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왜? 그들은 진짜 아무것도 한 게 없으니까. 오늘의 샤인튜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상 공유는 세상을 밝히는 힘이 되니까 꼭 공유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봅시다.